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시모 때문에 싸우고 화딱지나고 열받아서 진짜 아침까지 쌍욕이 다 나오네요.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말이 좀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신도 없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곳에 글을 적어볼게요. 이번이 결혼하고 세 번째 맞은 명절이었는데 작년 설에는 친정에 아예 못 갔고 추석에는 당일에 가기로 해놓고 다음날 갔습니다. 꼭 못 가는 날이 생겨요. 작년 설에는 시모가 본인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안방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설 차례 지내고 밥 먹자마자 아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시며 완전히 들어 누워버리시더니 밥 먹은 거 치우고 간식거리 먹다 보니 반나절이 지나고 괜찮아 보이셔서 갈만하면 들어 누우셔서 결국 친정을 못 가게 된 거죠. 저희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아픈 척 불쌍한 척 다 한 거에 몇 번 속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남편이 부탁하기를 엄마도 아프고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 이번만 처가 가지 말자. 다음 명절부터는 시가 처가 번갈아 가며 먼저 가자고. 이번 설은 장모님께 죄송하니 본인이 용돈 200만 원 드리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짜증났지만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정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안 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데이트나 하실 텐데 데이트 비용이라도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고 좋게 넘어갔죠. 다음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 갔다가 당일에 친정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설에 친정 갔다가 시가 가는 걸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일 저희가 가려고 하니 또 시모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체한 것 같다.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당한 게 있어서 낌새를 느끼고 병원 가자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몸이 이런데 내일 갈 수 없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벌써 2번이나 이러니 짜증이 치밀었지만 아프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다음 명절에 나도 연휴 마지막 날 올 거라고 그렇게 거래하고 다음날 친정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뭐가 됐든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못 박아 두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하겠다. 하지만 여자만 일하는 집에 시집갈 생각 없다고 10번은 말해서 시모도 제가 남편 시키는 거 뭐라 못하고요. 어쨌든 같이 치우고 일을 했죠. 시모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멀쩡해 보이다가 제가 말만 걸면 앓는 목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봐도 감이 오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래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은 어차피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으니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할 계획을 미리 짜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오랜만이고 해서 멀리 못 가고 근교 가서 쉬고 자고 올 심산으로 온천을 예약하고 나는 가성비 따져가며 온천이며 근처 맛집이며 하루 종일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또 온천이 가깝기도 해서 동선을 짜놓았고 첫날 가서 2박 3일 하고 아침에 아빠 엄마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가로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죠. 또 온천 여행하고 가면 시가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행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에서 2박 3일 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갈 온천 여행 예약했어. 왜? 어차피 집에 있으니 우리 집 음식도 제사도 안 하는데 여행 가는 게 낫지 싶어서. 이때 아니면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그럼 평소에도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가 가봐야 하는 거야? 이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설 당일에 자기네 집 시모가 또 아프다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내서 갈 계획이라는 것을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뜨뜻미지근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여행 간다고 다 말씀드려놨고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대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실질적으로 벌이도 따지자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매년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가 없다고. 이미 2번의 불공정한 명절을 보내서 너한테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번에 만회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틀 전쯤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서는 대뜸 난리 생난리를 치네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하냐며 남편한테 모든 내용을 들으셨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컴퓨터 방에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스피커폰하고 핸드폰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놈이 스피커를 끄더니 자기가 받아들고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 이러더니 대뜸 안 가면 이혼이라더나 뭐라나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멍청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평한 척, 이성적인 척, 자기가 알아서 중재하는 척 다 하고 살더니 지금 제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건가 싶고 이게 남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핸드폰 주면서 받아볼래? 이러길래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모는 아까보다 한층 높은 옥탑으로 소리치고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너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도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열이 확 받던 찰나라 욱해서 전화 받아서 이판사판이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2박 했잖아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명절에 집에 가야죠. 매번 어머니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명절에 딸과 사이 못 보고 사시나요? 시모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매년 설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어머니, 매년 설마다 그러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님 먼저 찾아뵐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신랑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길래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집도 혼수도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이 더하지도 않고요. 돈도 벌면 제가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아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라고 했더니 이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소리만 지르시네요. 저희 어머니 진짜 성대가 좋으시거든요. 어쨌든 중간중간 말 다 끊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무시하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악쓰면서 소리 지르시길래 소리 지르시면 이 사람 바꿀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지만요. 싸가지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그냥 스피커 끄고 남편한테 핸드폰 던져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화 끊고 남편이랑은 대판 싸움이 났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응, 맞아. 나 한 말은 꼭 지켜. 두고 봐.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휴 첫날에 새벽부터 일어나 채비하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거쳐서 가야 해서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려서 토스트랑 커피, 과일 먹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런 정신병인 시모는 처음 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부모님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모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라고 친척들 다 여기로 오라고 했다 하시는 거죠. 한 번 또 욱하는 마음을 누르고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고집은 다 피우면서 장 본 것도 방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사돈 오시면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연세에 비해 젊게 사시고 어떻게든 신세대로 사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시대에 맞는 소리만 하셔서 아무 말 못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 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뭐 찾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치우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와 치울게요.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그냥 두 분이서 가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때 아까 덜 돌아간 꼭지가 마저 다 돌아서 그냥 밖에 심어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개 싸우듯이 싸웠습니다.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이게. 네가 한 만큼 내가 너네 엄마 무시해봐? 용돈? 돈으로 몇 번이나 해결할 건데. 네가 작년 설에 200만 원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건데 일부는 내가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 없어? 이러면서 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둘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못하면 이혼이라고 10번을 더 말했어. 라고 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이라고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혼할 거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시죠. 여행을 몇 분 앞두고 기분 상하셨겠죠.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제 엄마는 제 편인걸요. 시댁 남편 전화 받지 말고 나 데리러 오라고 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엄마 차를 탔습니다. 만나서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무슨 낯으로 하시냐고 앞으로 차단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신거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온천 잘하고 좋은 회사 덕에 오늘까지 쉬어서 본가에서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습니다. 명절에 일 안 해도 되고 시댁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일 벌어지니 솔직히 더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땐 그냥 연애 중이었던 남편이 계속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고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도 사랑도 없이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해서 의미 없는 인간이랑 살 부비고 살 만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서류 보낼 거고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근데 저 능력 없는 놈이 변호사 사고 말고 할 머리도 돈도 없을 테니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부모님도 인생 네가 사는 거다라고 하고 별 말씀 없으시네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지만 제 행복 찾는 게 결국 효도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시모는 전화와서 차단당하고 있어요. 시모는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남편은 카톡으로 한다는 말이 화 좀 풀렸냐고 하네요. 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니? 진짜 멍청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건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내가 너무 받아줬다. 그래 내 탓이다. 근데 이제 어쩌니? 나는 분명 여러 번 경고했고 사실 같이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사실상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쿨하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희열이 느껴지네요. 해방감도 들고 인생 막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바로잡게 되네요. 이혼 마음 굳혀서 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기서 남자 보는 눈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당연히 저는 이혼했고요. 진짜 제가 이혼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정말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밑바닥을 한번 봐서 그런지 마음이 식어버리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한번 돌아서면 정말 뒤도 안 보는 끝인 스타일. 그러고는 말했죠. 네가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고 합의 이혼으로 끝나겠지만 질질 끌면 소송 걸어서 그동안 녹음한 건 모두 풀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요. 그 인간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그 사이에 시어머님 2번 정도 찾아와서 이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호통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정말 막장이라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불러서 다시는 접근 못하도록 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술 드시고 오시더니 정말 사죄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 하나요? 그 전에 오셔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하늘이 도운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결혼이랑은 안 맞는 사람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요. 제 사연에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